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한전이 부동산은 참 잘하지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한쪽 끝에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SG가 미래의 핵심인 건 아시죠? 이분께서 2015년도에 파리 가서 협약을 맺었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전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성동 땅 한전 덕분에 지하, 지중, 지상 전부 다 현대가 가지고 있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박스로 죽고 계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난방비 비싸서 못 살겠네. 이 모든 내용의 중심, 그 한전이 위치되어져 있고 오늘날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정보수가 산업 분야를 나눠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했고 오늘날 에너지의 첫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전기에너지, 가스, 난방, 전기 인프라, 친환경 인프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기 에너지 영역이 될 것 같고요. 이름하여 한전, 가장 커다랗고 유명한 대한민국의 굴지의 회사임에 틀림이 없죠.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업실적이 형편이 없어요. 2022년 11월 30일 기준이고요. 매출액이 약 67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6조, 순이익이 마이너스 20조, 시가총액이 13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뒤쪽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은 소위 한전을 까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절대 한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조금 더 조직 구조를 개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들었고 ESG와 ESS까지 더불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분명히 그 판로를 바꿀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만 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도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성이 없는 한전 왜 이렇게 유지를 해야만 하나? 플레임은 한국전력공사가 될 것 같고요. 설립일은 1961년 7월 1일이 됩니다. 설립 목적은 전원개발 촉진,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 국민 경제의 이바지를 하도록 하는 게 한전의 목적인데 이 내용만 들어보면 나라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니 역시나 주무기관이 나라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였고요. 자본금은 약 3조 2천억 원, 부채 비율이 무려 223%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서 재미난 게 한전 밑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있어요. 수력, 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부발전이 있고요. 본사는 전남 나주에 위치되어져 있고 인재개발원은 노원구, 전력연구원은 대전 유성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본사 같은 경우는 삼성동에 있었다라는 부분 많은 분들 아실 것 같고요. 하는 일이 재밌어요. 2000년대 초반 본질적으로 송변전, 배전, 판매 사업자로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전기는 누가 만드나 보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사업자는 자회사들이며 한국전력공사는 이들의 생산한 전기를 배달만 해준다. 이러한 부분 체크해 볼 수 있네요. 즉, 전기는 얘들이 만들고 그 머리 되는 곳은 뿌리기만 한다. 자, 관련해서 뉴스, 최근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24년 1월 24일자 뉴스입니다. 설 명절과 더불어서 오늘날까지 굉장히 춥습니다. 설 연휴 한파 대비 비상전력 체계 가동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당연히 한전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가 핵심 내용이에요. 우선 한전 사장의 연봉이 2억 6,500 정도가 된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2억 3, 4천 정도 받을 건데 대통령보다도 많이 받는 게 한전 사장이다. 억대 연봉자가 무려 3,000명 정도 육박하고 전체의 13%나 달성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고용봉으로 받고 있고 에너지 공공기관 시내직장 확인 37곰 평균 연봉 8,261만 원이다 라는 부분도 읽어볼 수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12,000명가량을 구조조정을 해야만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도 그 12,000명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자, 최근에 이 뉴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랑 한국이랑 MOU를 맺고 300억 달러 투자를 받아냈죠.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애써서 만든 결과물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여기에도 당당히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와 미래지향적 청정에너지 협약 강화를 합의했다.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자리하고 있지만 실적은 형편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국가 대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한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적도 적고 매출도 형편없는데
사람들 돈만 많이 받아간다고 하니 한국전력가스공사 자꾸 노력 힘써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2억 공사가 15억 원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공사비 부풀리기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중심에 한전이 위치되어져 있었고요. 에너지 공공기업 잦은 설계 변경 10년간 공사비만 1조 원가량 낭비됐다고 합니다. 질타를 아니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정부가 오늘날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한전도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받는 일도 있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과연 잘한 건가 퀘스천이 드는데, 자, 이름하여 14조 적자 한국전력이 8년 전 매각한 한전부지 현재 가치는 이라는 기사를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4년도에 10조 원이 넘는 가격의 현대차 그룹의 한전 본사 삼성동에 있는 것을 매각을 했죠. 그런데 8년가량 지난 오늘날 보니까 한전부지가 개별 공시지가만 4배가량이 치솟는 기여몰 토하게 됐고 2024년에는 1억 원 정도는 너끈히 도파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에 삼성이랑 현대랑 맞짱을 떴는데 현대가 삼성보다 약 2배가량 비싼 가격으로 그 부지를 먹었어요. 10조 5,5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들여서 야, 현대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보면은 너무나도 싼 가격에 넘긴 거 아니냐라는 질타를 받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더라. 그 이유는 이렇게 엄청난 노선들이 그쪽 일대로 꽂히게 되어져 있고 지하철 노선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데 심지어 GTX 노선 2개가 들어갔고 위례 신사선, 삼성 동탄선, KTX까지도 예정을 되어져 있으니 서울 전체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은 삼성동이 될 게 분명하고 그중에 가장 노른자리 땅을 현대가 먹었다. 한전이 오늘날 보니까 실수한 게 아닌가라는 평을 받을 수도 있더라. 자, 더 나아가서 이러한 노선도 그려집니다. 하늘 노선인데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든 김포에서 출발하든 청량리에서 출발하든 어디에서 출발해도 모두 다 삼성동에 멈추게 되어져 있고 따라서 현대가 엄청나게 높은 건물로 한동으로 지을 거를 계획을 했으나 이를 조금 더 낮춰서 세계동으로 UAM 기지를 하늘에 만들겠다라고 추진하고 있더라. 사실상 현대가 이 부지를 먹지 않았다면 이러한 플랜이 나올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든다만 어쨌든 오늘날 가치로 보면 한전이 조금 싼 가격에 매각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전 빚이 165조 8천억이래요. 삼성전자와 현대차보다도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한전뿐만 아니라 여러 공사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코레일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한전이 삼성동 땅을 팔았다면 코레일은 용산 땅을 팔 것 같죠. 그렇게 흘러가죠. 용산 정비창 부지 내년에 매각 추진토록 하겠다. 최초에 2026년을 계획을 했으나 2024년까지 해당 부지를 모두 매각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죠. 왜냐하면 코레일 같은 경우에도 1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어요. 이를 탕감하기 위해서 용산 땅을 판다. 자, 이러한 부분 정부가 그냥 유야무야 물 흐르는 듯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국토부 민간 합동으로 철저히 검증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자산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살펴보겠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눈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전은 긴장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오늘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것을 맺었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2015년 12월 12일 날 파리에서 195개의 나라가 모여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만 한다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당시에 모인 195개국에서 세계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90%를 하고 있대요.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도 당당하게 들어가 있고 재미난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17년 6월 1일에 파리 협상을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21년 1월 20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가입을 했더라. 이게 또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세계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한국전력이 생산하는 전기는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하죠.
인구는 줄어들고 한전의 매출액이 증가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일한 방법으로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 인상이 가장 쉬울 것처럼 보이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 등으로 예측이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계 에너지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고 중장기적으로 전기, 가스, 에너지 생산 기업들은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두어야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따라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답이 없고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 엄청나게 묶여져 있던 그 땅도 현대에 넘겼습니다. 이뿐일까요? 고위직들의 임금은 고공행진 중이나 이를 지켜만 봤던 문정부의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 시작과 동시에 칼을 꺼내 들은 게 오늘날 현실이죠. 자, 정고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철밥통 인식을 깨부수고 삼성, 현대, SK 등 일반 기업들의 생존 마인드를 갖추고 전반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저희 장모님이 이사를 하셨는데 그 정산 한번 하는데 왜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힘이 든지 결국은 현장을 찾아가서야만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 매우 아쉽고요. 이러한 부분은 만약에 카카오한테 이음을 했다, 일거리를 줬다라고 하면 한 달 안에 이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즉 철밥통이란 인식 하루빨리 깨부수고 부동산 장사 그만하고 생존 마인드로 대한민국을 끌어가 주심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